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내일이면 또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기대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 대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사실 대구 분들 아니다 하더라도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보통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일 수밖에 없으니까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꼭 투자용이 아니다 치더라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부터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입주장이 가까워진 것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분양될 때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뭐 당시에도 항상 비싸다라는 말은 했지만 지금이랑 시기를 또 비교해 보자면 상당히 싼 축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절대값들이 높지 않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지금 집을 좀 마련해야 된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6월달과 7월달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직까지는 여유는 조금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8월달과 9월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이라는 것은 사실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파는 사람도 조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장이 다가오는 것은 일단은 팔 사람은 팔아야 되는 거니까 여전히 정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내려갈 기미는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격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연체 이자를 좀 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안 낮추고는 좀 못 베길 만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돈 프리미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그 이상을 좀 받으려고 할 거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사실 좋은 입지라고 했었을 때는 너무 욕심을 안 부린다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것들을 싸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물건을 한번 볼 건데, 처음에 분양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시기라는 게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8월달과 9월달에 들어오는 매물들이 꽤나 있습니다. 지난 6, 7월달에 비해서는 조금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개수를 한번 세워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말로 좀 골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목표를 잡는 게 있다라면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좋다라거나 혹은 비싸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비싼 건 뭐 좋은 거 맞긴 한데 어쨌든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싸게 잡는 게 첫 번째이다 보니까 어디가 좋은 입지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수성구 쪽에 있는 아파트인 건데, 자, 수성 레이크 프루지오라고 해서 두산동, 즉 황금역 바로 뒤쪽에 하나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이제 범어에서 쭉 내려왔을 때 황금역, 우리가 황금역은 잘 알고 있죠. 뭐 수성 SK 리더스 뷰라든지 대우 트럼프 월드 이런 아파트들의 상징성이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바로 밑에 수성 레이크 프루지오가 지금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8월달과 9월달 중에 나오는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수성구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좀 가는 건데, 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네요. 길쭉길쭉하게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왔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름에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수성목표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단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황금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송못에 대한 접근성 역시나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층수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준다면은 우리가 뷰를 좋은 곳들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수송구 분양 단지들의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2017년쯤부터 투기 과열 지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제 지역들은 전매가 일찌감치부터 불가능이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들 위주로 일단 분양을 했었던 물건이었었고요. 입주 시기가 지금 왔다 하더라도 나오는 매물이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이게 됩니다. 실제로 전세 물건은 157개 정도, 세대수의 한 반 정도가 중복 물량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지만은 매매 물건은 하나도 없는 것을 봤었을 때 대부분은 실거주자고,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나온 물량이 크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용도로 혹은 실거주 용도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이 매물 수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한두 개 정도는 또 나올 수는 있으니까, 혹시나도 꼭 내가 이 아파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거지만은, 뭐 지금 시장처럼 아주 싸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뭐 좋으냐 나쁘냐는 결국 얼마에 살 수 있느냐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 절충해 살 수 있을까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얼마 싼가를 따지기 전에 좋은 입지냐부터 먼저 한번 따져봤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죠. 뭐냐면은 교통과 학군이 받쳐지는 것이냐, 이것만 잘 따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봤었을 때, 사실 뭐 어느 지역은 학군이 좀 부족하고 어떤 지역은 교통이 좀 부족하고 100%인 곳이면 당연히 제일 비싼 곳일 테니까, 우리가 조금씩은 이러한 이제 조정을 좀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매물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아파트 단지는 어떤 것들이냐, 3개 정도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빌리브 스카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신천 센트럴 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봉 서안 포레스트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빌리브 스카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역에 있는, 사실 이제 달서구에서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축전역에서 바로 사거리에 붙어 있는, 축전 내거리에 붙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도 비수송구라고 했었을 때는 대장급 아파트다. 왜냐하면 대장급 입지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죠. 학군이 사실 뛰어난 지역은 아니지만, 이 교통의 측면에서 죽전역 달구벌 대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서대구역에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있다. 이런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 이제 상업지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더욱이 이제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에 기존 아파트로서 워낙에 상징성이 큰 이런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좀 이어받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봐야죠. 자, 빌리브 스카이가 현재 이렇게 다 지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빛이 조금 정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색감이 그렇게까지 이제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그래도 깔끔하게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월드마크 웨스트엔드가 대형 평수들이 많고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였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동아이 위시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위치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는 6억 정도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었고요. 자,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4세대 중에서 매매가 11건이 나왔고요. 전세는 276세대. 사실 이제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매 물건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자, 84타입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자, 가격 순으로 봤을 때 한 7억 중반, 자, 이렇게 되어 있고, 7억 초반 나와 있고 8억 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조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7억 중반 정도는 저층 정도의 가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8억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시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사실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프리미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2억 가까이 주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합계 금액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합계 금액으로 봤었을 때 한 7억 중반 수준에서 우리가 만약에 중층 이상을 좀 잡을 수가 있다면은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가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딱 5월 달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었네요. 저번 달이 41층이 7억 중반 정도로. 자, 이런 것들은 금액이 아주 괜찮다라고 보여지죠. 달성군에서 거래가 되었었네요. 자, 아무튼 7억 5천대가 하나 있고요. 자, 21년도 기준에는 84타입 기준은 역시나 7억 5천 정도. 자, 그리고 7억 5천 정도. 7억 중반대에서 거래 가격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7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잡을 수만 있다면은 아주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 김에 어떤 아파트가 있었냐면 힐스테이트 감삼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9월 달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받는 건데 그냥 지역별로 하나씩 소개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탑3에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입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어쨌든 이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 건데 바로 앞에 25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잡는다면 뷰가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동 같은 경우에는 25층을 조금 넘겨주는 그런 이제 층수를 좀 선택해 줘야 될 거고요. 뒷동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일단 좀 크긴 한데 최대한 층수를 앞동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뷰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려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101동을 좀 노려주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는 이렇게 지금 지어진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25층에 이 우방 드림시티가 있기 때문에 층수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이다. 일단 뷰가 나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뷰가 안 나온다면 정말 확실히 싼 금액이냐, 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조금 멀리서 봐볼까요?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보자면 이런 느낌이네요. 101동을 좀 노려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물을 한번 보자면 일단 101동만 맞춰서 한번 봤었을 때 층수가 아무래도 조금 낮은 물건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20층 이상 되는 물건들은 한 6억 중반 이상을 좀 줘야 되겠네요. 자, 7억 가까이 좀 드는 건데 자, 이런 물건들은 어쨌든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절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어디로 갈 거냐면 신천 쪽에 갈 거거든요. 동구 지역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동구라고 했었을 때는 이 동대구역 중심으로 최근에 개발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입주를 했던 이안센트럴 D라든지 아니면 그 입주를 할 예정인 더샵 디어엘로나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좀 크다, 인지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신천 센트럴 자이 정도까지도 위치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또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아파트들 정도까지도 일단은 충분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신천 센트럴 자이라는 거고요. 자,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현재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자의스럽게 지었다라고 외관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딱 봐도 그냥 자의스럽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곳이네요. 자, 살짝의 언덕 지형에 있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오면은 언덕 조금 높은 지형이다. 그래서 이제 뷰 같은 거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더샵 센터시티라거나 이런 것들이 입주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매매 물량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5억 후반대 정도에서 나왔고요. 한 5억 7천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84 타입이 전체 평수이고요. 자, 그리고 낮은 가격 중심을 보게 되면 중층 이상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14층 이런 것들도 지금 프리미엄 4천 정도 붙어서 6억 정도대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상황이게 되는 겁니다. 6억 정도 대면은 아주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입주장이 다가갈수록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격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까?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물건별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가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전부 다 84 타입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 쉽다라고 느껴지고요. 뭐 6억 7천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충수 아주 괜찮은 것들은. 자, 그리고 6억대 6억 2천 저층 매물이죠. 중층 이상은 한 6억 5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어 왔고, 저층 부분은 한 6억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된 모습인데 7억대까지도 올라갔네요. 자, 최근에 가까워졌을 때는 충수가 괜찮은 것도 6억 초반에까지는 거래됐으니까 어쨌든 지금이 가장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역은 대봉동 지역이거든요. 사실 이 대봉동을 평가할 때는 조용하게 잘 따라가는 동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구라고 하면 좀 시끄러운 것들이, 즉 이슈가 많이 되는 지역들이 뭐 청라운동역 지역이라거나 아니면은 태평로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봉동 경대병원역 주변은 정말 조용하게 좀 잘 따라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이제 장점이라고 보는 게 뭐 반월당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범어역, 수성구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신천에 대한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받쳐지면서 이 학군 또한 아주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숨은 강자다, 이런 입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곳인데, 지금 대봉성화 포레스트가 곧 입주할 예정입니다. 생긴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지도로 확인했을 때 외관이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앞선 단지들에 비해서 마무리가 좀 덜 된 느낌이긴 하죠. 자, 실제로 가봤을 때는 뭐 상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조금 늦춰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 정도에 좀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 대봉동의 특징이 가로로 이 땅의 지형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들이 가로 라인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향 같은 경우는 이 남동쪽으로 신천뷰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남서쪽으로 도시 시티뷰를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볼까요? 자,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가격 순으로 봤었을 때 저층이긴 하지만 5억 5천,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층을 제외한다면 고층이라고 했었을 때도 역시나 한 6천 정도 붙어 있어서 한 6억 정도대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매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원래는 뭐 이런 매물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나오는 거 봐서는 역시나 조금 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급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가격은 7억대 정도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 뒤쪽으로 뭐 청구맨션 이런 것들이 재건축되어서 힐스테이트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은 뭐 신축으로 좀 채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서한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거래된 게 사실 마지막이었었는데 5층이 6억 안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되었었고요. 아까 전에 그러면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던 5억 5천이라는 금액이 일단 실거래가 대비는 메리트가 있구나.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 21년도에도 거래는 많이 안 됐었어요. 7층이 7억 2천 정도. 요거는 그러면 지금 가격에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입주장이 다가오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3개 정도의 단지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꼽자라면 사실 이제 월성 삼정 그린코어 이런 것들도 이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많이 아쉽기 때문에 오늘 포함을 시키진 않았는데, 상인동 월성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구에서는 두 번째 정도의 학군이다라고 보여지는 곳이고, 이 CGV 학원가가 유명한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또 좋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들이 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격이 저렴하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자, 생긴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단지 자체가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싸다에다가 몇 가지 포인트만 더 곁들이면 좋을 거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은 지금 집을 좀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입주장이 한번 지나 가버리게 되면 다시 비과세를 채우는 시점까지는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가격들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이 어쨌든 현 시점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다.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고민들이 이제 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항상 물어보는 것도 이제 멈추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물을 직접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 될 거거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최선이 무엇일까를 금방금방 잡아 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